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작가님. 자, 작가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뱉어주고 싶은 속마음의 저자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내 분노가 책이 되었다? 약간 다소 과격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회사를 경험했고 현재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워낙 라이브 커머스 핫한 채널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책은 올해 3월 말쯤에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뱉어주고 싶은 속마음 책을 출간했습니다. 흔히 많이들 아시는 그 녹색 사이트? 녹색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뭘 많이 올려놨어요. 막 신문 기사도 많이 올려놨고,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해놨고, 영상도 인터뷰 영상이랑 유튜브에 책 홍보 영상도 되게 열심히 올려놨습니다. 제가 티는 안 냈는데 막 알게 모르게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되실 때 검색 한번 해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제 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 텐데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인 것 같다라고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에피소드들은 모두 우리가 흔히 아는 직장이 배경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수였던 문 과장님과 함께 외근을 나가게 된 날이었다. 대리점 근처에서 직원들과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네네, 회의를 위해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네. 길, 직장인 대부분이 그렇듯 그들도 카페 앞에서 담배 한 대씩을 입에 물었다. 어색한 무리 속에서 조금씩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스며들려던 순간 나의 마음속 평화가 순식간에 깨졌다. 문 과장님은 내게 커피라는 짧은 단어를 무심하게 내뱉었다. 짧고 퉁퉁한 검지와 중지 사이에 법인카드 한 장을 끼워서. 내 시선은 그의 두 손가락에 머물렀고 순간 속난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소음이 있는데 괜찮나요? 네, 지금 제가 조혜숙님 혹시 음, 음소거 요청드렸는데 계속 켜지고 있네요.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상황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다음 에피소드 넘어갈게요. 네. 신입사원 연수가 끝난 직후 OJT 기간이 바로 이어졌다. OJT가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일 거라 생각했던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상사와 함께 자리한 탁자 위 나와 내 가족들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아직 직장 생활 하시니? 동생은 요즘 뭐 하니? 해외여행은 많이 다녀봤어? 외국어는 어느 정도 하니? 너 나이가 몇이지? 만약에 너 재수했는데 수능시험 망치면 다시 공부해서 지원할 거니? 정직장은 왜 퇴사했니?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할 생각이야? 대학생 때 용돈은 얼마나 받았니? 아르바이트는 해봤니?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야? 부모님이 이런 큰 회사 입사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니? 대학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이 회사에 입사한 게 어느 정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회사 송년회 때 신입사원으로 첫 인사를 드리던 장면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남자 동기에 대한 코멘트가 내 귀를 가볍게 스쳤고 뒤이어 나와 동기 언니를 가리키며 내뱉은 그의 말은 내 귀에 송곳같이 박혔다. 이번에 여자 둘을 뽑았어요. 옆팀 경영지원실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예쁘냐고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김사원이 이겼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엥? 어이없는 멘트가 끝나자 황당하게도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틈도 없이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은 50명이 훌쩍 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흡사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날이었다. 이 말을 말미암아 추측해보건대 실장님의 뇌구조는 한 가지 명령어로 도식화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다. 저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은 남자인가? 남자라면 동료, 여자라면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이다. 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상사가 두 손가락에 카드를 껴서 커피? 이렇게 카드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이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낯선 사람이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 캐묻듯이 질문을 할 때, 그리고 혹은 남들 앞에서 내 외모에 대한 평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할 때. 사실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하러 논의하나? 논의할 문제가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조금 불쾌감, 사실 조금이 아니라 꽤 많이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 계산을 해주시는 분한테 카드? 계산?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셔? 라는 질문을 쉽게 내뱉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질문을 아무리 면접 질문인가? 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또 생각을 해봐도 그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살짝 연민의 감정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기가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분들이 회사 안에는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특성인지는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보시면 혹시 몇 해 전에 대한항공 갑질 사건 기억하시나요? 다들 네, 정말 대노를 하셨죠? 네, 정말 막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분노를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재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회사 안에서 또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할 때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재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단체로 분노하면서 일어나면서 회사 안에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은 상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같이 분노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참아 그냥 무시하고 무긴 해. 이렇게 신경 써봤자 너만 힘들어.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게 나아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굉장히 함부로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럼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음, 남들이 하라는 것처럼 그때는 더 어리기도 했고
남들의 조언을 잘 들었으니까 저도 열심히 괜찮은 척, 하나도 슬프지 않은 척, 막 그 정도 막 폭언에는 상처조차 안 받는 척, 강한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왠지 여자라서 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오기도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속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괜찮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참고 참다가 분노가 정말 역대급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노가 쌓이니까 어느 순간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을 막 분노 참기 미션을 하듯이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또 막 화가 너무 나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못 잤는데 아침에 또 출근은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회사를 바로 막 당장 그만둘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다녔는데 이 분노를 어디에라도 표출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 분노라는 감정이 어느 순간 우울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직을 하고 나서 굉장히 괜찮은 척 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 불편한 나의 분노라는 감정과 억울함을 어디에라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동굴 속 깊숙한 곳으로 혼자 숨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뭔가 안 되겠다. 어디에라도 해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랑 모여서 술을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여행을 가면서 풀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운동을 막 그냥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운동을 하면 괴롭고 별로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워낙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그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뭔가 힘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닥 즐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막 친구를 막 바꿔가면서 수다를 떨자니 막 저는 그렇게 친구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대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제가 분노했던 그 불편한 감정들을 직면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 90개 정도의 분노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서 썼고요. 그 당시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정말 시원하게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꼭 마음속으로 항상 다짐했던 게 있는데 절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평범한 이야기들을 에피소드의 소재로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에피소드들은 순전히 제 감정을 기준으로 정리한 에피소드들이고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거예요. 보시면 챕터 1, 돌아서면 기분이 묘해지는 상태. 두 번째, 반복되는 무력함에 예민한 안테나가 세워지는 상태. 세 번째, 하다하다 일상과 태도까지 관리당해 어지러운 상태. 네 번째, 이러려고 열심히 잡소 쓰고 면접 봤나 싶은 상태. 그리고 다섯 번째, 분노보다 무기력과 우울감이 밀려오는 상태. 정말 순전히 저의 감정을 기준으로 에피소드를 적어냈고 그걸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시원하게 내뱉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네, 한번 보실게요. 이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근무를 하는데 옆에 문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다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걸 시원하게 뱉어낸 말인데, 나도 노발대발 화낼 줄 알고 힘들면 소리 지르면서 울고 싶고 쌍시오 이런 욕도 엄청 잘하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는 거다. 참을 수 없는 성질은 제발 문 과장님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가서만 하시라고 일러주고 싶었다. 문 과장님, 집에 아내 있으시죠? 차라리 제발 아내한테 가서 하세요. 집에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하시고요. 문 과장님의 그 단점까지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옆에서만 하시라고요. 제발 제 옆에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 문 과장님 감정 찌꺼기까지 다 받아주진 못하거든요. 제가 무슨 문 과장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제가 직급이 낮다고 문 과장님 화난 말투까지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제 생각도 좀 하시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를 다니다 보면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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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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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왠지 사람을 착해야만 될 것 같고, 막 예뻐야만 될 것 같이 칭찬으로 좀 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사소한 건데, 그거 잘못했다고 막 엄청 화를 내시면서 막 기죽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다 사실 신입사원 길들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볼 때마다 느꼈던 말들을 적었습니다. 신입사원을 길들이려 하는 게 눈에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은 삐딱해진다. 상사야, 내가 너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지?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 진짜 죄송해서 말하는 것 같아? 왜 회사를 다니면 별로 고맙지도 않은 일에 필요 이상으로 고마워해야 하고, 그다지 큰 실수도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 또 막상 따지고 보면 일로 트집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더 문제 아닐까? 회사는 진짜 일하러 온 거니까 그냥 너랑은 담백하게 일만 하면 참 좋을 것 같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담백하게. 그리고 마지막,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이 에피소드는, 회식을 하고 나서 밤 늦게 끝난 날이었는데, 꼭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복지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냥 법인카드로 택시비 긁고 가면 됐거든요. 근데 굳이 꼭 저를 집 앞에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장님을 보고 생각했던 말을 적었어요. 자기 멋대로 호의를 베풀어 놓고 나더러 알아서 고마워하라는 태도들이 상당히 거슬린다. 그냥 집 근처에 세워달라고 해도 굳이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이 차장의 모습은 정말 무례해 보이기까지 한다. 집에 잘 들어갔으면 잘 들어갔다고 문자 한 통 보내라는 부장님의 지시도 영 따라주기가 불편하다. 이보세요. 나는 늘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밤길이 걱정됐으면 애초에 예고 없이 불러서 늦게까지 술을 먹이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저는 여자 대접을 기대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당신들이 내게 남자 대접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직장 상사가 우리 집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럽고요. 내키지 않는 호의더라도 받으면 마땅히 고마워해야 한다는 그 논리도 싫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남자친구가 벌써 회사 근처에 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같네요. 네, 이거는 사실 아직도 막 이런 게 매너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집에 데려다 주는 게 필요했으면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을 했겠죠?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네, 있는 그대로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뱉어냈는데 사실 이렇게 책을 한 권 시원하게 뱉어내서 쓰고 보니까 되게 제가 좀 많이 행복해져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행복해진 이유를 저는 조금 늦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자가 심리 치료를 하는 중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심상제각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맥락을 바꾸는 이미지 재구성 기법이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기법인데 우리는 나쁜 기억을 저장할 때 그걸 시각적인 이미지 하나로 머릿속에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그 도중에도 그냥 불쑥불쑥 그 나쁜 기억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건데 그 이미지를 긍정적인 기억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연애를 할 때에도 나쁜 연애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좋은 연애 경험을 하면 뭔가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원리로 나쁜 기억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다시 덧칠하면 트라우마가 남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상제각본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나보다 힘있고 더 좋은 자원을 가진 현재의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말이어도 좋고 어떤 상상이어도 좋으니 내가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상상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구성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의미에 대해 스스로 질문합니다. 정말 소름이지 않나요? 제가 글을 쓴 방법이랑 정말 똑같더라고요. 결국 글을 쓰면서 저는 신상제각본이라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까 하는데 혼자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그냥 어, 생각을 네, 지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주셨던 뭐 무례한 이별 경험부터 뭐 층간소음까지 몇 가지 일단 예시를 주셨는데 네. 청중분들도 그냥 오늘 편하게 자기 옛날에 그 화가 났던 것들을 작가님이랑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자리니까 뭐 채팅창에다 말씀하셔도 좋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막 이별 경험 같은 거 하실 때 이별하실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헤어지는 분들은 거의 잘 없지 않나요? 음, 거의 약간 이별할 때는 거의 말을 줄이잖아요. 왠지 그게 더 쿨해 보이니까 대부분 있는 말을 다 꺼내고 이별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이별을 하게 되면 물론 제가 모자란 부분도 있었겠지만 항상 되뇌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하늘이 저한테 굉장히 큰 기회를 주셨구나. 무슨 그 말을 하세요, 작가님 그때? 어 이별 통보할 네? 때? 이별 통보할 때 작가님은 무슨 말씀 하세요? 아니요.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음, 이미 정리됐을 때 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음, 같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거의 말을 못하고 헤어지는데 음, 이별을 하고 나면 저는 그렇게 되뇌이거든요. 막 '하늘이 정말 내게 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한테 내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늘이 정말 큰 기회를 주셨구나. 불행했으면 좋겠다.' 정말 욕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렇게 계속 욕을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엔 욕을 하다가도 약간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나한테 미안해서 이별을 얘기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약간 물론 욕을 대부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김은아님께서 네. 그런 경우를 한번 채팅창에 말씀하셨네요.
남자 상사가 고함을 치고 화를 내서 참기 네.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주말에도 연락을 해서 마음이 어, 편치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음. 음, 그때 막 말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네, 못 그때 하셨대요. 느꼈던, 네. 그럼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한번 다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시원하게 내뱉는 거죠. 그러면 그때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차후에 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도 좀 더 정제된 언어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런 연습들이 또 저 같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제가 마음이 왜 불편한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쓰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상황을 되게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음, 뭔가 하지 못했던 말을 계속 되면서 뭔가 감정도 정리되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 이럴 땐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께 더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음, 음, 네. 봄봄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으면서 왜 그래? 하셨대요. 참을 땐 참아야지. 아마 상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이 봄봄님께. 아, 그런 내용도 있으셨어요. 음, 그런 것들을 막 그런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또 되게 크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뭔가 글로 써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작가님이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된 이유, 이 원인이, 이 결과가 이제 네, 이런 심상제각본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그 글로서 이제 그동안 말 못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이제 그 솔직한 표현을 책에다가 담으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많이 힐링이 됐다. 어떻게 보면 치유의 글쓰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네, 그런 맞아요. 형태를 실질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순전히 저를 위해서 썼거든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스스로 지지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작업이었고, 왜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라는 요즘 말도 있듯이 뭔가 아픈 경험을 좀 생산적으로 바꿔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말들을 순전히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쓰기 시작한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해지면 더 좋긴 했겠지만 그 결과물을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고 책에 쓴 제 이야기를 읽고 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뭔가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더할 나위 없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작업할 때도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꿋꿋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을 또 다른 김사원들에게 이 책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아프고 힘들고 화가 난다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 힘들었을 김사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잘못이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네. 이 이야기 쓴 글은 정말 지금도 진심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여기는 책을 이미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혹시라도 저처럼 나도 내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뭘 써야 좋을까? 내 컨텐츠는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분노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의 그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컨텐츠는 평범한 누군가의 고백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네네네. 잘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PD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속마음 글쓰기,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사람들을 모집해볼까 해요. 네. 네, 인스타 대장장이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음, 인스타 들어가셔서 상단 프로필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속마음 글쓰기 클럽이라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쪽에 모여서 매주 한 편의 속마음 에세이를 작성하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일주일 단위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일단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온라인으로 메일로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음,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라도 터놓고 싶은 속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익명으로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오픈 채팅방 내에다가 내일까지 정리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과 어떻게 보면은 다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실명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제 네, 작가님의 이런 직장 생활의 분노를 내셨듯이, 그죠? 오시는 분들도 본인의 뭐 기쁜 마음, 뭐 슬픈 마음, 화나는 것들을 이제 글로 한번 써보시라라는 거를 약간 함께 하고, 또 뭐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이랑 비슷한 또래면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저 나이에 대해서는 이 제약이 없죠. 네, 참여하는데. 그럼 네. 네. 저도 제가 뭐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사실 뭐 코칭을 드리기보다는 약간 네. 글쓰기 메이트처럼 활동하고 음, 싶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음, 같이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오늘 설명이 끝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작가님, 오늘 되게 짧고 굵게, 차분하게 너무 말씀을 재미나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너무 계속 짧았나요?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까 보니까 김은아 님도 아마 직장 생활을 하셨던 그런 아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니까 권수호 님이신가? SH 권 이분이, 남자들끼리 꼰대 문화 정말 많죠. 이분 남자신 것 같아요. 출근 시간, 뭐, 복장, 뭐, 말하는 태도, 뭐, 그냥 그런 모든 직장 안에서 보이는 이런 태도 가지고 남자들은 좀 지적을 좀 하시는 그러면은, 뭐, 사실 제가 작가님 책 읽고, 네. 저도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직장에서 그런 팀장이구나. 그런 선배구나.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들어서 그래도 뭔가 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음,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꼰대는 아니신 걸로. 네, 이제 그러지 네.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저도 이제 복직하고 이제 사무실 돌아가면 뭐 신입 직원들부터 해서 여자 직원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인사 담당자였어요. 채용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담당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의 또 과묵하게 하는데, 문화를 조직을 근데 만들어 보통 직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그냥 말을 하고 선배 입장, 그냥 어른 입장으로 말을 하는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래서 작가님 책이 이제 뭐랄까요. 30대 초반 90년대생들이 이제 사회 진출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야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선배님들 혹은 남자 동료들이 직장 문화를 이제는 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질문을 이제 좀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작가님의 뭐 책 이야기도 그렇고 뭐 네, 직장 이야기 그리고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그 신창원님께서 화면 공유 네, 중지해도 되나요?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러지? 채팅창 작가님도 띄워보실 수 있죠? 네. 네, 거기에 보시면 작가님이랑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 음, 사무실 내부 적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인사도 안 하는데 회의나 업무 시 태클 보는데 참 내부의 적. 음, 내부의 적. 사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이럴 때는 그냥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을 알려주면 내가 노력할 테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게 또 막상 너 왜 나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못되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괜히 쟤한테 막 뭔가 텃세라고 하나? 괜히 그랬구나라고 그 사람도 모르고 있다가 자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자. 김은아님, 오늘 영상을 켜시고 말씀을 뭐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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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어, 되게 감명 깊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질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이제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약간의 치유 과정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책을 쓰신 후에도 이제 뭐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조금 이런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예. 이게 사실 그러고 나서도 2년을 직장 생활 더 했는데 사실 2년 사이에 요즘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금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요즘은 음, 그래도 많이 인식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게 사실 막 저희가 이걸 바깥으로 꺼낼 때 상대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게 좋게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뭔가 묵인하면서 넘어갔던 태도 자체가 그런 현상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편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뭐 익명의 소리양 이런 게 생기기도 했어요. 뭔가 갑질 신고 같은? 물론 신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뭔가 정말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그 신고함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좀 너무한가 이거는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다 녹음할 것 같아요. 녹음을 해서 들려줄 것 같아요. 녹음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녹음할 것 같습니다. 녹음할 때 그리고 녹음한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네. 녹음이라는 게 제 목소리가 포함이 되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특히나 뭔가 성희롱 이런 부분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행동하셨죠?" 라고 물어서 답변을 받던 녹음을 하던 좀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음, 음, 않는가 음, 생각합니다. 음. 네. 지금 십시일강님께서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 그렇게 하면 그 말 하는 순간에 아마 이제 말도 조심하실 거고 상대방도
그런 거.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갑질 문화 이런 게 없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일단 녹음하십시오.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조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뭐 말을 하다가 저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의를 주셔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이폰님께서 공기업 다닐 때 은근히 승희롱이 많았다. 좀 일반 사기업보다 더 힘들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공기관 제가 느낄 때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더 철저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음, 공기업은 확실히 신고하면 옷 벗어야 되잖아요. 음, 확실히 신고하시면 그 공기업 다닐 수 없잖아요. 이직도 못하고 공기업은. 그래도 약간 신고하셔가지고. 네. 공무원들 문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근데 뭐 세대를 따지기 뭐 하지만 60년대 혹은 50년대 후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높으신 자리에 계셨을 때 그런 문화, 술자리에서 당연하게 이제 술로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화에 있던 분들은 여전히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네. 7080이 이제 사회생활을 주로 하시는 시점에는 그 과도기였던 것 같고 이제 완전히 90년대 세대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90년생들이 온다라는 이런 책도 읽어보고 그분들이 쓰는 단어 자체 다르더라고요. 다 줄임말을 쓰거나 신조어를 쓰거나 하니까 저 되게 신선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우리 작가님도 아마 90년 세대시라면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작가님이랑 자주 이제 제가 복직하기 전에 좀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제가 복직해서 이제 또 한 1년 동안 회사가 없었으니까 감이 떨어졌는데 좀 예의를 갖추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그 세대 차이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생각하기로는 80년대, 70년대, 90년대 라기보다는 그냥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뭐 80년대생들은 다 똑같고 70년대생들은 다 똑같고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정철호님이 세대 차이가 아니랍니다. 인간이 안 됐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이폰님께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여직원 대신 그런 상황을 신고를 하시고, 이게 옷을 벗고 옷을 나오셨답니다. 벗으셨어요? 네. 이게 되게, 왜 그렇지? 이런 상황이 있으셨네요. 혹시 아이폰님, 저기,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여직원이 채팅창은 발끈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직원이 발뺌을 하셨대요.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되게 난처하셨겠네요, 진짜. 어, 그게 옛날이라서 그런가요? 왠지 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한 명이 나서서 막 칼자루를 쥐고 막 정의감을 휘두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한 명의 동료가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서 주의를 하자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한 명만 나서서 정의로운 한 명이 막 바꿀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그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욕을 먹는 거니까. 저는 좀 뭔가 이런 거는 뭔가 의식 수준을 점체적으로 넓혀야 되는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릴 정태남님이 말씀이 없네요. 네네 여직원이 발을 뺐다. 네네네. 정태남님이 늦게 와서 강의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고 하셨는데 작가님 오늘 강연 부분은 제가 편집해서 저희 담콘들 그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작가님?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가님 홍보를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작가님 그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따로 이제 그 채팅방 만드신다고 하니까 많이 그쪽 인스타 쪽 들어와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지만 저거 시간 되면 저도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작가님께서 시간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이면 이야기 잠깐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작가님 아까 이미수님이 어머니신가요? 아, 네. 아, 네. 아까 어머니 몇 분 얼굴을 보여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가리고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강연이 처음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막 음, 3월 말쯤에 냈는데 네, 그때 또 코로나가 한참 막 네. 터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인터뷰 영상만 찍고 막 사람을 만나거나 강연을 하거나 북토크를 하거나 그런 자리를 못 가졌어요. 음, 음, 단콘들 덕분에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네. 처음 저희 북토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흔쾌히 참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단콘들이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청중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니까 작가님께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일단 그러면은 어, 다음에 작가님 혹시 그러면 두 번째 책은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분야인지. 일단 에세이를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일단 전체 기획을 하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음, 그래서 SNS나 이런 거에 꾸준히 올리고 있고, 음, 음, 사실 조만간 계획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음, 지금 일도 조금 열심히 할 때라서 음, 병행하면서 좋은 주제나 그런 게 생겼을 때 책으로 음, 묶어서 내겠습니다. 네, 글은 항상 조금씩 쓰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여기 음, 계신 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음, 일상에 막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잘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하성식님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예,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이렇게 단콘 그 오픈방 링크를 네. 보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수원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6년 정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아이들 참 이렇게 소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친해지고 싶은데 그 친구들은 또 나이 차이도 있고 뭐 또 제가 남자다 보니까 또 음, 그런 여러 가지 11살 딸하고도 요즘은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예, 좀 네.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더 그런 네, 것도 네, 네, 네.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또 새로운 또 글쓰기로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속마음 에세이 같은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드러내지 않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음, 그러면서 이제 소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 이런 줌 라이브 같이 이런 걸로 또 소통을 하면서 그러다가 예,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열린 친구들은 오프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전에는 좀 마음이 급했는지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서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지금 세대들은 오히려 이런 게 더 예, 온라인이 더 음, SNS가 더 편하고 음, 익명의 어떤 그런 소통이 더 편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면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저도 좀 90년대생, 2000년대생,
우리 딸 2010년대생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관계가 됐는데, 지금 그 라이브 커머스 회사에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그럼 출근을 하시는 건 아니고. 어, 정말 한 2주 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벌려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근데 같이 일하는 팀도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는 본업이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대리점을 도서관으로 꾸며서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6, 7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주고 다양한 그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게 뭐래요? 유튜브나 이런 SNS 관련된 IT 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요즘 라이브 커머스 이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시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제 준비가 돼서 이루어지는지. 또 홈쇼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뭔가 홈쇼핑보다는 조금 간소화 버전? 뭔가 홈쇼핑은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돈을 막 1억, 2억씩 쓸 수 없는 중소업체들이 홍보 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온 게 라이브 커머스고, 그렇다 보니까 1시간짜리로 뭔가 좀 아기자기하게 흘러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구성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뭐 식당에서 내 물건도 팔 수 있고 옷가게에서 내 옷도 팔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정신없기도 하지만 또 재미있고 소소한 무슨 장터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말씀하신 홈쇼핑은 방송국에서 세팅된 데서 뭐 아나운서들이 물건을 파는 것 같다면, 모바일은 되게 좀 이렇게 거칠긴 하지만 재밌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또 거기 안에서 수익도 낼 수 있다면은, 이제 뭐 방송국 백화점이라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장터 분위기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서,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걸 또 이야기를 또 한번 또 강연이나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 여기 줌 라이브에 초대를 해서 걔네들은 이제 음소거 비디오 좀 다 해서 꺼고 이제 보고 있겠죠, 어디선가. 아닙니다. 저기 끄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화면 가리기. 것들은 직접 육성으로 해서 직접 그렇게 실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작가님이 줌 처음 오늘 강연을 하셨고 청중분들이 다들 이제 음소거하고 하시니까 리액션이 없으시면 이게 지금 제대로 반응이 어떤지 근데 살짝 뭔가 적막감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흥이 안 나시죠? 특별한 리액션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취임새를 하려고 그래도 저도 작가님이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내가 어디까지 섹스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또 작가님의 두 번째 혹은 작가님의 직업에 대한 소개, 이런 IT 분야에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조금 더 살아보신 입장으로서 그런 분야를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상식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니까, 작가님 시간 되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렇게 또 이제 젊은 작가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랑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또 이게 단콘에서 이어지는 그런 좋은 뭔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님. 그리고 우리 작가님도 작가님인데 우리 단코님도 네네네. 연배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시면서 또 직장을 지금 인사관리 그쪽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단코님도 그런 직장 일이라든가 지금 글 쓰는 일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저희 도서관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네, 좋습니다. 우선 초대하는 제가 편하고,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저는 뭐. 저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요즘 이런 강연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서,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저도 한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는 오프라인으로 저자와의 만남을
지금 한 100여 회 했었거든요. 도서관에서요? 하시는 예. 그 공간에서 되게 오래 예. 하시고 잘하셨네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좀 옛날 세대니까 그냥 직접 모셔와서 네네. 앉혀놓고 책 사인하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음. 이렇게 되면은 뭐 평일 저녁, 뭐 주말 저녁에 어떤 분은 새벽 6시에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새벽 모임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뭐 1시간 할 필요 없이 30분 정도 짧고 굵게 그렇게 하는데 되게 줌이라는 게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지금 계신 분들 또 많이 저자분들 지금 한 10여 명, 20명 이렇게 네네.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 도서관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오실 나중에 수 또 있는 분을 오시고 그렇죠. 제가 도서관을 지금 그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지금 좀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가 있으신 거죠? 도서관 저희는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요? 예. 그래서 제가 톡방에 제 이제 주소 명함 하나 올려놓게 한번 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방문도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이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면 같이 한번 그렇게 좀 단콩 같은 걸 네네네. 해서 저희도 이제 학군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저희 도서관에 또 이제 온라인 버전으로 온라인 도서관 식으로 그렇죠. 좋죠. 예. 저희는 뭐 작가님께서 제가 예. 어쩌다가 이제 작가님들을 많이 알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아마 젊으신 작가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쪽에는 직장을 네. 갖고 전업 작가는 아니시고 자기 아. 일과 글쓰기를 병행하시면서 또 다른 이제 뭐 N잡러가 되어가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하시는 거고 또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SNS 활동도 하시는 거고 그런 네. 분들이 요즘 세대의 방향으로 가시는 거니까 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또 온라인 베이스에서 또 저희 단콘에 계신 작가님들이 또 출연하실 수 있는 거면 또 좋고 책 나오면 많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온라인을 만들었던 건데 그렇게 지금 수원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혹시 오늘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오주석 작가님의 뭐 한국의 미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 썼더니 그거에 대해서 답을 쓰셨던 그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래서 학곰쌤이 제가 학곰 작은 도서관 네네네. 주말에 거기를 앞에를 지나갔는데 네. 그래서 또 마침 글을 올리셨길래 네네네.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연이 돼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작가님 지금 작가님은 이렇게 글쓰기로 하시면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뭐 계획이나 꿈을 거창하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주도해서 하는 일을 항상 하고 싶었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 목숨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지금 되게 여러 개의 일을 벌였는데 일단 지금 이걸 해서 자리를 잡는 게 1차 목표고 그게 되면은 더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다른 데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나 잡았으니까 여기서 더 자리를 잡는 게 1차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아이들 청년 둘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 주방에서 배달 음식 전문 매장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그래도 이렇게 불황이 없는 게 지금 배달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를 담은 음식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우리 지역에 판매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수익도 되고 거기에서 또 계속 꿈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도서관 안에 주방이 있거든요. 그 주방에서 간단하게 음식 만들어서 이제 그런 라이더들한테 물건만 주면 판매 수익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또 배달의 민족 안에 앱 안에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침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저희들이 밀키트라고 간편식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라이브 커머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뭐 의정부 부대찌개, 뭐 대구 막창 이런 거를 진공 팩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에서 만들어갈 때 우리 또 그쪽에 스토리텔링 작가로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멘토링 받기도 하고 그런 걸로 저희는 온라인 스토어도 하나 만들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저희가 얹으면 되니까 그 공유 주방도 한번 해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뭘 할까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친구들한테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을 마당을 깔아주고 그 친구들은 와서 한번 해보고 예, 자기와 맞으면 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또 요즘 청년 창업 프로그램 참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단콘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작가님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서브잡을 하고 계신 분들처럼 여러 일들을 좀 여기저기 발을 담그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좀 깊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게 요즘 세대들의 그런 뭔가 직업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친구들, 분야들, 사람들을 좀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유 주방에 한번 좀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또 뵙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기회 되면 좋습니다. 네.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학군 도서관이라는 제가 블로그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으셨네요, 그죠? 네. 네. 이미 뭐 대표님도 많은 활동을 저희 단콘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생긴 모임이지만 저희도 이렇게 막 6, 7년 올해 이름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느끼기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편리함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만나서 또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장점을 아셔가지고 계속 이런 문화가 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지역 여기 포항인데 이곳에 있으면서도 전국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좀 더 새로운 시대를 빨리 도래하게 한 그런 계기가 전환점이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단콘 13번 하면서 한 6개월째 하는데 이제 하성식 대표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게 제가 계속 하게 된 걸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제안 감사하고 또 오늘은 뭐 여기 계신 분들께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충분히 이제 인사말 나누셨으니까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작가님의 그 인스타 이 내용은 제가 우리 단콘 사랑방에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연결해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한 번만 더 오늘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시고 단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혼자 떠든 것 같긴 한데 오늘 다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책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밤에 쉬셔야 되는데 또 1시간이나 시간을 또 저한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열심히 강연해주신 우리 김신영 작가님께 큰 박수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세요.